2년 만에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 아직 진행 중이죠. 끝난 건 아닌데요. 여러 가지 생산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들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제대학교 김현철 교수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 안 끝난 거죠. 네네. 그리고 다음에 또 언제 만날지 이런 것도 아직 이제 밝혀지진 않은 거죠. 네, 공동보도문 작성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해진 소식들만 가지고 일단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무난한 출발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 회담을 열기 전부터 확정된 건데요. 예. 근데 북한이 하여튼 그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선수단이나 임원단이나 뭐 그거하고 말고 예. 고위 대표단을 보내겠다, 창관단을 보내겠다, 예술단을 보내겠다 하는 거는 태권도 시범단까지 뭐. 그렇죠. 예. 과거 부산 아시안 게임이나 예. 그 동안에 어떤 북한이 참여했던 방식하고 비교해 보면은 예. 훨씬 규모가 크고 예. 급도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예. 그런데 뭐 이 선수들뿐 아니라 뭐 응원단 등등 대규모들 데려오는 그 방법, 뭐 네. 고려 항공 비행기가 올 것인지, 뭐 또 우리가 체제비를 지원하는 건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뭐 유엔 제재 위반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그거 김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예,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다 하는 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시다시피 예. 유엔 제재 결의안의 그 제재 대상에는 네. 해당되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이게 올림픽이라는 거는 국제 행사고, 예. 그 올림픽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충분히 이 제재 결의안과 상충되지 않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북한의 대표단이나 선수단이 응원단이 오면은 네. 이제 체류 비용 문제인데요. 그렇죠. 이 문제는 사실 이제 남북한의 또 합의 사항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북한을 가도 마찬가지고 예. 신변 안전을 보장해야 되고요. 예. 편의를 보장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제 여기 왔을 때 숙소를 싼 데를 얻을 수 있잖아요. 예. 경비만 생각하면. 예. 근데 우리는 북한 측이 오면은 경호도 해야 되고 교통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문제들까지 같이 이제 봐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그런 유엔 하여튼 제재 결의안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들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예. 그건 아마 우리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협력을 해서 예.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처럼 대규모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의도는 뭘까요? 예, 일단은 신년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상태에서 예. 적극적으로 평화적 환경을 조성해 보겠다라는 예. 거니까요. 예. 그 평창 동계올림픽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 한도로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왕 가는 거 찔끔 하느니 왕창 가가지고 평화적 분위기를 좀 최고도로 끌어보자 이거로군요. 그렇죠. 그럼 적어도 평창 올림픽 기간 끝날 때까지는 추가적인 미사일이나 이런 건 없다고 봐도 되겠죠? 예,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 그다음에 군사당국 회담 개최까지도 제안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베를린 연설문에 우리가 초기에 대북 제안의 큰 두 가지 접근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북한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 환경 조성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관련돼서는 그동안에 이제 북한이 여정호법 문제들을 계속해서 거론을 해왔고요. 예. 군사회담 관련돼서는 북한은 이제 아무래도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주장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구체적인 부분까지 협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은 공동보도문에는 이런 문제들을 논의해 나가기 위해서
적시자 회담을 이제 추후적으로 연다든가 예. 이제 군사회담을 추후적으로 연다라는 수준에서 예. 아마 보도문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서해 군 통신선이 23개월 만에 복원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뭐 인적 교류가 완전히 접촉이 되고 인적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 통신선을 통해서 예. 명단도 통보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다 끊겨 있는 상태였거든요. 예, 예. 특히 이제 개성공단이 끊어지면서 다 끊어졌는데요. 네. 뭐 다시 이제 정상화가 판문점에서의 연락 그 채널들도 정상화가 되고 됐죠. 서해 군 통신선도 이제 정상화가 됐는데 예. 이 정상화된 것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서해국의 특별히 군 통신선이라고 불려지는 거는 왜 그런 겁니까? 예, 우리가 이제 뭐 개성공단을 갈 때도 군사 분계선을 넘지 않습니까? 예. 그 군사 분계선을 넘을 때 그 통신을 북한 군이 관장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명단 통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군 통신선을 통해서 예.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인적 교류에 해당되는 문제이면서도 예. 동시에 예. 군사적인 신뢰 구축과도 연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예. 바로 그래서 그 서해 군통신선이 복원됐다고 하는 게 앞으로 군사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조금 시사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군사회담을 열자고 하는 것은 네.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좀 제도하고 예. 또 DMZ에서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 대해서도 예. 이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들을 좀 논의를 해보자라는 게 우리 제안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연결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군사회담이 핵이나 미사일까지도 거론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오늘 회담을 할 때 네. 우리가 이제 기조연설문에는 우리는 그것을 집어넣습니다. 네.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서 평화 정착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하자라는 예. 부분인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남북 회담을 할 때 네. 공동 보도문 작성에서 가장 이제 난관이 네. 우리는 그 문구를 집어넣으려고 하고요. 네. 북한은 그거는 남북 채널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렇죠. 이제 하는 건데요. 예. 아마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아하. 우리가 나름대로 집어넣겠다라고 이제 의지를 보이면은 예. 공동 보도문이 조금 늦게 나올 것 같고요. 예. 예. 뭐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첫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때까지는 뭐 다양한 만남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예. 또 고위 대표단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예. 너무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한 걸음씩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남북 대화가 장차 북미 대화 내지는 육자 회담 이런 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보세요? 예, 당연히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북한은 나름대로 이제 핵무장 완성을 선언을 하고 그것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건데, 네. 우리는 아무래도, 남북 관계에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 북핵 문제의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당장 비핵화가 어렵다 하더라도, 네. 일단은 동결부터 시작을 해서 상황 악화를 중단을 시키고, 네. 그것을 육자회담이 됐든 또 북미 회담이 됐든 회담을 통해서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예. 우리의 또 남북 회담을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또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과연 미국이 호응할지 이런 건 좀 차차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네. 뭐 첫 단추 꿰는 정도인데 너무 많은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제대학교 김현철 교수였습니다. 오늘의 이 남북 고위급 회담이 한미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참 관심사인데요. 한동대 김준형 교수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분위기 좋은 거 맞는 거죠, 지금? 분위기 좋죠. 누가 억지로 찾지 않아도 누가 봐도 이렇게 예. 평가는 좋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북한이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 전망하셨어요? 네, 좀 생각보다는 훨씬 더 큰 스케일로 또 빨리 나온다는 면에서는 좀 의외지만 예. 뭐 작년부터
그 완성을 선언한 이후부터 북한이 평화공세로 나올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요. 저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조금 전에 고유한 교수께도 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서해 군통신선 복원하기로 좀 합의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러면 그 군사 당국자 회담으로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그 북미 관계나 한미 관계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 7월에 군사회담을 제안한 거에 대해서 미국의 일각에서는 예. 미국을 제외하고 거기에 나간 것은 너무 나갔다고 얘기했을 때 네.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이제 전화로 설명한 게 뭐냐면 이거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지 북한에게 어떤 군축이나 뭐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부분을 설득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같은 논리로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네, 군사 당국 회담 이렇게 이제 네, 그 표현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군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뭐 미국이 뭐 브레이크를 걸거나 뭐 다른 이견을 제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저는 이 부분에서는 이해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사 당국자 회담 이렇게 탄력을 받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물론 이제 평창까지는 그 평창이 제일 우선이지만 네.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예. 그 플랫폼을 여러 개 만드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정부의 보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채널을 만들어야지 네. 아니면 한 테이블 만들기로 이렇게 하다 보면 동의가 되는 부분이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 개의 채널 중에 하나로서 추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군사 당국자 회담 테이블도 열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시자 회담 테이블도 열고 뭐 이래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또 뭐 나중에 비핵화 테이블 따로 만들고요. 네.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유한 교수하고도 얘기 나눈 게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북한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면 이제 북한 체제에서 아주 이 서열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건데. 네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기 가족을 보낸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 선임 고문 받고 있는 이방카가 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전망도 있던데 그러면 그냥 조용히 만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닐까요? 뭐 그렇겠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화제가 되고 같이 모이고 같은 공간에 있다고만 하는 것만도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예. 뭐 그 과연 올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걸 여쭤보는 이방카가 올 가능성 어떻게 좀 이방카는 거의 올 거로 지금 보여지는데 자기 가족을 보내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방카 아니면 쿠시너겠죠. 예. 그런 점에서 이방카와 쿠시너 같이 올 수도 있고요. 예. 아마 거의 미국 쪽에서는 그렇게 올 것 같은데요. 그게 맞춰서 이제 북한이 오게 되면 네. 상당히 좋은 그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분위기 좀 잡는 겁니까? 그러면 북미 간에? 일단 이 올림픽이라는 전 세계의 주목을 좀 받는 게 좋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북한도 그 부분을 좀 노리는 것 같은데 일단 평화의 분위기를 살려서. 네. 북한이 이제 소외된 어떤 부분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욕구도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시나리오인데 평창이 성공리에 개최가 됐고 훈훈한 분위기에서 개최가 됐고 남북 관계도 좀 개선 분위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네. 북미 대화를 위한 그 조건이 창출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네. 평창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모두가 동의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저는 북미가 만나는 것도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틸러슨이 네. without condition이라는 말을 썼고 조셉 윤도 이제 그 60일 법칙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 평창까지면 끝날 때까지 한 90일이 뭐 70일에서 90일 사이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계산이 안 되는데 어쨌든 60일은 확실히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만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것이 이제 본격적인 비핵화 회담이거나 북한이 원하는 군축 회담이고 미국이 원하는 건 비핵화 회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회담은 지금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난다는 것은 탐색적 대화거든요. 예. 그러니까 탐색적 대화에서 어떤 회담을 할 것이냐. 당연히 북한은 비핵화는 필요 없다. 군축회담 하겠다고 할 것이고 네. 미국은 비핵화회담 아니면 안 한다 할 것인데 이 사이의 갭을 줄이는 거는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전까지는 잘 갈 것 같고요. 예.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고전에 잘 될 때까지 이 부분까지 감안한 물밑 교섭이 사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고 갈 길이 머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도가 12월에 그 중국에서 1.5 그 트랙으로 그 비공식 그 채널이 가동이 됐다 이런 보도도 있고 뉴욕 채널로 또 북미 대화 그러니까 타진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고. 네. 교수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회담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100%는 아닌데요. 제가 꾸준히 이제 조셉 위원하고 대화를 해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화성 13호를 날리고 9월 달에 핵실험하기 사이까지가
60일이 채 안 됐습니다. 예. 그때 이제 조셉 윤은 60일 얘기를 그때 처음 꺼냈어요. 60일 정도 안 했으면 할 텐데, 대화를. 좀 아깝다. 북한에 대해 더 확실하게 얘기해 줄 거란 말을 제가 직접 들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핵실험을 하고 나서 화성 15까지가 약 73일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60일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서 조셉 윤이나 틸러슨이 북한에게 대화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기존에 스웨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컨택 포인트 뉴욕하고요. 근데 그때는 북한이 거절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네. 하나는 유엔에서의 그 연설이 북한한테 상당한 충격을 줬고요. 북한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얘기한 부분.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자기 페이스대로 빨리 ICBM을 하고 핵 개발의 완성을 선언할 때까지는 예. 안 하겠다고 북한이 거절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는 그래서 숭타오가 갔을 때도 자기 플랜 안에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어떤 움직임도 안 하겠다는 뜻에서 숭타오를 안 받아들였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소식은 아마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시도는 있었는데 예. 저는 북미가 그렇게 계속 이어졌다는 데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으니까 좀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환경이 바뀐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북한은 이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사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이어지는 패럴림픽까지 끝난 다음에 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한 변수인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일부 보도를 보면은 4월 1일부터 2달간 실시할 것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예, 저도 그걸 봤는데요. 이제 한미 군사 당국자가 했다 그러는데 첫 번째 그게 나오려면 확정했다면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명이 돼야죠. 이거는 무기명이잖아요. 그냥 당국자란 말이 언론에서 가장 잘 사용하는 거라서요. 네. 저는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백지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미국이 결코 북한하고 타협했다. 북한에게 굴복했다는 인상을 안 주고 싶은 건 확실할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 또 그러게 보면 트럼프보다는 오히려 니키 헤일리나 아니면 폼피오 같은 사람들은 샴페인 마셨냐 할 정도로 잘못 읽어가지고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걸 보면 그 일종의 강경 움직임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리고 또 가능성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평화 분위기가 어디에서 꺾일 경우에는 바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옵션으로서는 저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식적으로 지금 확인됐다는 부분엔 저는 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겠는데요. 엊그저께 트럼프가 남북대화는 자기 공이라고 공치사 엄청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어떤 자기의 성과로 지금 꼽고 있으면 남북 대화가 잘 풀리면 오히려 트럼프의 이쪽으로 그러니까 트럼프의 발걸음 이런 거를 좀 유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큰 시사점인데요. 예. 결국 주인공은 트럼프를 만들어주고 우리는 평화를 이상을 주우면 좋은데요. 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트럼프는 완전 성공할 때까지 우리한테 모든 걸 물론 100%라고 얘기했지만 할 수 있을까? 너들이 과연 북한을 움직여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하는 걸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를 놓고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우리 이루어내고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또 트럼프가 얘기한 어느 부분에 가서 자기도 관여하겠다, 미국도 할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잘 엮어서 결국 트럼프를 중심에 넣고 우리가 북한과 미국을 서로 이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운전자이긴 하지만 이것을 브로커 시켜주는, 중개시켜주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그러려면 오늘 좀 빨리 이 합의문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동대 김준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 그다음에 군사당국 회담 개최까지도 제안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베를린 연설문에 우리가 초기에 제국 제안의 큰 두 가지 접근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북한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 환경 조성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관련돼서는 그동안에 이제 북한이 여종업원 문제들을 계속해서 거론을 해왔고요.
군사회담 관련돼서는 북한은 이제 아무래도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예. 주장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구체적인 부분까지 협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하. 오늘은 공동모도문에는 이런 문제들을 논의해 나가기 위해서 적시자 회담을 이제 추후적으로 연다든가 예. 군사회담을 추후적으로 연다라는 수준에서 예. 아마 보도 급도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예. 그런데 이 선수들뿐 아니라 응원단 등등 대규모들 데려오는 그 방법, 네. 고려 항공 비행기가 올 것인지, 또 우리가 체제비를 지원하는 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유엔 제재 위반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그거 김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예,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다 하는 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시다시피 예. 유엔 제재 결의안의 그 제재 대상에는 네. 해당되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이게 올림픽이라는 거는 국제 행사고, 예. 그 올림픽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충분히 이 제재 결의안과 상충되지 않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북한의 대표단이나 선수단이 응원단이 오면은 네. 이제 체류 비용 문제인데요. 그렇죠. 이 문제는 사실 이제 남북한의 또 합의 사항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북한을 가도 마찬가지고 예. 신변 안전을 보장해야 되고요. 예. 편의를 보장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제 여기 왔을 때 문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서해의 군 통신선이 23개월 만에 복원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인적 교류가 완전히 접촉이 되고 인적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 통신선을 통해서 예. 명단도 통보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다 끊겨 있는 상태였거든요. 예. 특히 이제 개성공단이 끊어지면서 다 끊어졌는데요. 네. 다시 이제 정상화가 판문점에서의 연락 채널들도 정상화가 되고 됐죠. 서해 군 통신선도 이제 정상화가 됐는데 예. 이 정상화된 것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서해국의 특별히 군 통신선이라고 불려지는 거는 왜 그런 겁니까? 예, 우리가 이제 개성공단을 갈 때도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습니까? 예. 그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 그 통신을 북한 군이 관장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명단 통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군 통신선을 통해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인적 교류에 해당되는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군사적인 신뢰 구축과도 2년 만에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 아직 진행 중이죠. 끝난 건 아닌데요. 여러 가지 생산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들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제대학교 김현철 교수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 안 끝난 거죠. 네. 그리고 다음에 또 언제 만날지 이런 것도 아직 이제 밝혀지진 않은 거죠. 네, 공동보도문 작성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해진 소식들만 가지고 일단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무난한 출발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 회담을 열기 전부터 확정된 건데요. 근데 북한이 하여튼 그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선수단이나 임원단이나 그거하고 말고 고위 대표단을 보내겠다, 참관단을 보내겠다, 예술단을 보내겠다 하는 거는 태권도 시범단까지 그렇죠. 과거 부산 아시안 게임이나 그동안에 어떤 북한이 참여했던 방식하고 비교해 보면은 훨씬 규모가 크고 숙소를 싼 데를 얻을 수 있잖아요. 경비만 생각하면. 근데 우리는 북한 측이 오면은 경호도 해야 되고 교통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까지 같이 이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유엔 하여튼 제재 결의안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들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건 아마 우리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협력을 해서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대규모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의도는 뭘까요? 일단은 신년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평화적 환경을 조성해 보겠다라는 거니까요. 그 평창 동계올림픽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 한도로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왕 가는 거 뭐 찔끔하느니 왕창 가가지고 평화적 분위기를 좀 최고도로 끌어보자 이거로군요. 그렇죠. 그럼 적어도 평창 올림픽 기간 끝날 때까지는 뭐 추가적인 미사일이나 이런 건 없다고 봐도 되겠죠? 예, 일단은